장군은 한평생을 왜구를 물리치는 데 바쳤던 분입니다. 고려 후기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국가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왜구의 침략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왜구의 침략은 백성들한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죠. 물론 목숨, 재물 등등 그리고 살고 있는 마을까지 파괴된 경우까지 아마 백성들한테 너무 많은 고통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한 왜구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장군들 기억하실 겁니다. 흔히들 최영, 이성계, 그리고 정지 이렇게 세 분 드는데 아마 별 의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지역과 관련돼서 정지 장군은 우리가 여러모로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정지 장군은 아마 20여 년 정도의 어떻게 보면 관직 생활의 대부분을 왜구의 방어에 힘을 쏟았던 분입니다. 그야말로 왜구 방어를 위해서 살아간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지 장군은 나주 출신으로 본관이 나주인데 나주에서 공민왕의 시위, 측근 군대에 편입이 돼서 중랑장이라는 직책을 맡습니다. 그런데 당시 왜구가 침략해 왔고 왜구 방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지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수군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지에 사는 내륙에 사는 백성들을 군인으로 뽑아서 수군에 충원하기보다는 해안가나 연안가에서 즉 배에 익숙한 백성들을 수군으로 뽑아서 수군의 전략을 강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보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결국 공민왕에게 받아들여지고 당시 최영을 중심으로 하는 군 최고 권력자들은 전함, 즉 수군의 배를 만드는 데 주력한 반면 정지는 수군의 역량 강화에 이제 주력하는 방책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방책을 제시하면서 이제 정지는 이제 전라도의 추포만우 왜군 물리치기 위한 지역 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령관으로 파견됩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라도 지역에 주로 바탕을 두고 왜구를 방어합니다. 실제로 이 정지에 있어서 왜구 방어 전략은 당시 최고 군 지휘관들의 의견과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러 상황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책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지의 방책들이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왜구를 격파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자, 정지는 기본적으로 다른 당시에 유명한 장군과는 다른 부분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역적으로 이 지역 나주 출신이었고 특히 나주가 이 전라도 지역에 있어서 해군 중심지로서 기지로서 지역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 곳이었습니다. 이제 수군의 전략 강화의 방안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구 방어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영이나 이성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수군보다는 이제 육군을 중심으로 해서 왜구와 방어 전투에 임했던 최고 지휘자였다면 실제로 정지는 그야말로 수군을 통솔하고 수군을 통해서 왜구를 방어했던 장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정지 장군이 왜구 방어와 관련해서
가장 인상을 남겼던 건 익히 알려져 있는 관음포 전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왜구들은 내륙 깊숙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이제 배를 몰고 와서 연안가, 해안가를 짚고 결국 이 고려 왕실로 가는 재정적인 부분들, 즉 조은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이 세금들 못 가도록 만들고 약탈하는 것들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 상황에서 이제 왜구들이 지금 경상도 남해에 있는 관음포로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때 이 정지 장군은 이제 나주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나주에 수군 배와 그리고 이제 군사들을 거느리고 주둔하고 있다. 관음포로 왜구가 침략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관음포로 향해서 갑니다. 나주에서 영산강을 타고 이제 남해안 거쳐서 관음포로 가게 됩니다. 이 관음포에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 3대 대첩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성과를 올리는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성과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왜구의 많은 배를 불사르고 또 왜구들을 죽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첩이라고 할 수 있는 승전을 올리게 됩니다. 이 관음포 대첩에 의해서 이 정지 장군이 승리하게 되면서 실제로 그 이후에 왜구들은 상당히 세력이 꺾이게 되고 이후에 왜구의 침략은 상당히 잦아들게 됩니다. 결국 정지 장군이 오로지 평생을 왜구 방어에 힘썼던 이 정신들은 고스란히 이 지역에 남게 됩니다. 이제 정지 장군 돌아가신 이후에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조선 전기에 왜구의 침략이 일부 있었지만 조선에 있어서 결국 왜구의 침략, 즉 일본의 침략으로 가장 크게 이 국가가 흔들렸던 건 임진왜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전라도의 경우에서 각지 의병들이 발생하는데, 광주의 경우에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김덕령 장군을 들 겁니다. 근데 김덕령 장군이 이 의병을 일으키기 전에 바로 정지 장군의 갑옷 환삼이라고 하죠. 지금 보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 환삼을 보고 바로 의병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국가를 구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방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지 장군의 환삼, 즉 갑옷이 문제가 아니라 정지 장군이 왜구의 방어에 평생을 바쳤던 그 정신이 바로 이 광주의 김덕령 의병장에게도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즉 이 얘기는 정지 장군의 구국에 대한 그리고 지역 방어에 대한 일념들이 고스란히 시대를 넘어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국가가 외적의 침략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한 지역사회가 외적의 침략에 의해서 붕괴될 때 그걸 방어하고 공동체를 그리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선 이 정신은 정지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대로 이어져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지 장군과 또 의병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지 장군의 구대손에 이 광주에 아주 많은 깊은 이미지를 남긴 분이 있습니다. 후손으로 바로 정충신이라는 분입니다. 이 정충신이라는 분은 결국 임진왜란 당시에 이 광주 목사의 명예에 의해서 이제 이 당시의 첩보 상황들을 이제 선조에게 전달하는 이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결국 이제 장군으로서 무인으로서 성장했던 분인데, 그분은 이 청나라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 조선이 대응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남겼던 분입니다. 아마 상황은 다르지만 바로 이 정지 장군의 이 국의 정신들이 역시 그 후손에게도 이어졌고, 특히 정충신에게는 그러한 부분들이 깊이 각인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그 광주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광주에 중요한 거리가 충장로, 금남로가 있습니다. 바로 충장로는 김덕령 장군의 호를, 그리고 이 금남로는
정충신 장군의 시호를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이 거리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주의 중심이 되었던 두 거리가 바로 그 두 분들의 시호를 따서 명명되었던 것은 바로 광주의 정신이 그분들에게 있었고, 그 정신은 결국 올라가면 정지 장군으로부터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지 장군은 우리 광주 이 지역사회, 호남 지역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면들을 남기고, 또 앞으로도 현재도 우리들에게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이 지역 공동체를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시사한 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